이 국민의힘 관련 소식을 전하다 보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을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결과적으로 성추행 관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당 진상조사위에 또 참여해서 조사도 받았는데 오늘 스스로 탈당을 선언했고 그랬더니 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했지만 제명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윤리심판원에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전혀 사안이다는 걸 묶어버리셔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혁 최고위원 징계는 말 그대로 정치를 사법화 시켜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건 효력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당시 비명계 쪽에서는 아실 겁니다. 우리 주 앵커도 그냥 면전에 대고 비판하고 무슨 사법적인 공격하고 사퇴하라. 네. 비명계 그랬어요. 최근에 합당 제안할 때는 정청래 대표 향해서 모 최고위원은 퇴진을 걸어라. 우리 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비판 얼토당토하는 비판도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 비판한다고 제명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렇게 된 건데 그건 지금 국민의힘 사정인 것 같지만 네. 저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저는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 건은 말씀하신 데가 우리 당의 윤리감찰단입니다. 네. 윤리심판원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그 피해 여성과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아주 대립됩니다.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심사를 하겠다 하는 상황이었고 어제 저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수사심의인가요? 네네. 수심위에서 성취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당에서는 당대표 지시로 그런 비상징계를 검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당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비당원 신분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다가 제명에 준하는 어떤 징계를 하는 게 맞다. 탈당을 했지만 그런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네. 예전에는 탈당을 하면은 우리 당원이 아니니까 추가로 더 취할 조치가 없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정치권의 문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탈당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에서 제명하겠다.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 전에 이춘석 의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있었고 강선우 의원님도 그런 상황이었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비상징계를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긴급 최고위를 하는 상황에서 탈당계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당법 상에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윤리심판원에는 징계가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을 할 경우에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를 남겨놓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탈당을 하고 윤리심판원에는 기록이 남더라도 법적으로 장경태 의원님도 가서 법적으로 다퉈서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징계의 기록도 그런 징계에 준하는 적시된 기록도 다 소멸이 되는 거죠. 무혐의를 받게 되면. 예, 한민수 의원이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그 당 차원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점, 그런 면에서 이 징계 조치를 둘러싼 어떤 혼란과 또 당 지도부의 책임론 이런 것들이 아마 불거질 수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그동안 또 조용히 진행이 됐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그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조사를 받고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일종의 송치 의견을 냈다. 송치 의견을 낸 거죠. 이것 때문에 장경태 의원도 스스로 탈당을 선택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경태 의원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예. 자, 수사심의위원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경찰의 어떤 처분 결정에? 아마 경찰에서 수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찰도
주도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뭐 자세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의견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사법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또 법원에서 세 차례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대단히 엄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치적 판단은 또 그와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작년 11월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넉 달 정도 지난 거거든요. 만약에 범죄 방송사 혐의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죠?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제 시기를 거친 것인데 지금 탈당, 정치인이 탈당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었던 상태로부터 바뀌어서 뭐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강선우 의원 건이나 김병기 의원 건이나 모두 범죄 혐의가 상당히 드러나서 이게 좀 의심스러운다라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 생길 때까지는 정치적으로 아무 판단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다가 뭔가 사법적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탈당을 하고 제명 처분하는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처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을 법합니다. 예, 양만희 위원의 또 이야기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따끔한 비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조금 반박을 제가 해명 겸 팩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명이라는 한 정치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사형 선고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명을 비상징계를 할 때는 뭐였냐면요. 그때는 본인이 그 김경 시의원에 대한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시당 공간위에서 이뤘던 공간의 기록만 보니까 그 강선우 의원님의 해명과 다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결정적이었죠. 그거 하나 가지고 저희들은 제명까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훨씬 전 단계였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의혹들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본인들이 거기다가 해명을 다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당은 본인이 탈당하셨습니다마는 윤리심판원에서는 탈당 전에 이미 제명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당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처럼 국민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정말 소속 의원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너무 첨예합니다. 그 여성분과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증거랄지 주장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근데 경찰 수사가 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장경태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수사심의 요청을 한 겁니다.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무혐의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 당은 수사심의 단계지만 비록 뭐 이게 기소 의견도 아니었습니다만 송치 의견이지만 일단 선제적으로 또 본인이 탈당도 하셨기 때문에 내렸다는 말씀 드리고 장 의원이 법정으로 법정과 잘 다퉈서 본인의 뭐 그 혐의를 벗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피해자분께서 계속 2차 가해의 어떤 위험성을 토로하고 있다라고는 또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저희가 보도하거나 민주당에서 결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사건이 어쨌든 뉴스로 보도된 이후에 저희 여성 의원들끼리도 이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하면서 수사를 빨리 진행해라. 그리고 그 권력형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 늘 하던 대로 이분이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뭐 무고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프로세스들을 보면서 이거 질질 끌면 안 될 텐데라고 했는데 결국 4개월간 이렇게 질질 끌어서 결국 뭐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지 않았으면 또 민주당이 이런 판단을 또 안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국회 내에서 이런 성폭력에 대한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뭐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아예 국회의원으로서 제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는 아까 양만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분 생각은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 국민의힘은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징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안을 어떤 그 징계의 사유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징계를 했다가 그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처분을 받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은 비등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 수사가 진전이 되면서 결론이 윤곽이 나와서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장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징계를 하고 그러니까 좀 속도가 좀 늦고 신중하다
뭐 이렇게 양만 의원이 아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부는 맞는데 예. 후반부는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 민주당 부분은 예. 사실 냉정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우리 당 이제 뭐 비판하시는데 냉정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아까 뭐 세 분의 오늘 장경태 의원과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사안을 대하는 우리 당의 어떤 태도나 우리 접근 방식이 만약에 국민들 눈높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여당이 이런 정도의 어떤 지지나 기대를 못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하면서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도 좀 존중하고 피해를 보신 그 여성분의 주장도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체가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건 이제는 법정에서 잘 다퉈서 예. 뭐 거기에 따른 뭐 결론이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